토트넘이 이게 달라졌다. 다른 축구하는 것 같다. 감독 바뀌더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시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럼요. 네, 8월 한 초 정도니까 네. 이제 뭐 한 3주? 3주도 안 남았죠. 그 정도면 이제 또 그렇죠. 새로운 시즌이 개막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프리시즌 딱 경기 보면서 이거 재밌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혀 다른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보셨나요? 뭐 봤죠. 봤는데 일단은 백스리가 아니고 백포잖아요. 그동안 사실 3백 네. 쓰는데 좀 너무 수비적이고 재미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보니까 이제 현대 축구에 현대 이제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시도를 많이 하려고 그리고 어째 이 감독님이 높은 위치에서 축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 그래서 그 성향이 지극히 나오더라고요. 저는 웨스트햄과의 평가전. 네, 평가전. 특히나 뭐 글쎄요, 저는 좀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는 있다. 이 풀백들이 인버티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뭐 글쎄요, 연습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전에서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나올 수 있을까? 해요. 걱정을.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이 공간인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살짝 걱정되는 것도 있다. 그 후반에 또 로얄이 막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노룩! 심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해. 제가 이거 할 수 있나? 미안하지만 좀 그런 것들. 좀 전체적인 건 뭐 일단은 전 시즌보다는 일단 포메이션 자체에서 변화가 크게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적응할 수 있느냐, 빨리. 그게 아마 관건이 되겠죠. 저를 포함을 해서 토트넘 경기를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손흥민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은 결과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 모르겠는데 그냥 좀 90분 동안 좀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거 이런 느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래도 좀 달라졌고 포백 쓰면서 좀 공격적으로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이번에 그 웨스트햄과 뭐 물론 평가전이니까 전반과 후반의 명단을 싹 바꿨는데 어떻게 섰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전반에 4-2-3-1을 일단 놨고요. 4-2-3-1. 네, 4-2-3-1 전방에 케인 놓고 이게 4-4의 플랫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요 밑에다가 보니까 메디슨 새로 영입한 제임스 메디슨, 또 영입한 솔로몬. 굉장히 작고 스피드하고 빠르죠. 작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셉셉이 나왔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감독님도 셉셉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길고 맞아, 클럽 복잡해요. 너무 길어. 복잡해. 비수마. 전반에 비수마, 스킵, 로메로, 탄강가. 빼야 되겠던데. 강가는 좀 글쎄요. 뭐 강가. 제가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는 유망주가 아닌 이제는 여기서 스쿼드 안에 들어와서 뭔가 차이를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러네, 나이가 발전을 좀 많이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발전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데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좀 포지션 체인지를 좀 하면 어떨까. 측면적으로 오히려 예전에 탄강가가 무리뉴 있을 때도 사이드를 본 적이 있죠. 사이드. 왜냐면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진성이나 이런 거에서 근데 계속 굳이 여기 센터백에서 일단 글쎄요. 감독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센터백 탄강가는 마음에 안 든다.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다이어도 마찬가지. 다이어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레길론. 그쵸, 돌아왔죠. 돌아왔고 포로가 이렇게 전진 매치를 놨는데 골키퍼는 이제 비카리오 새로 영입. 비카리오. 뭐 보니까 프레시한 것 같아요. 뭔가 뭐 우선은 이제 나이에서 현저하게 밑으로 다운됐잖아요. 그러네요. 젊어졌죠. 이제 그런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쿼드가 이제 바뀐 선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백스리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3-4-2-1, 3-4-3. 그리고 수비전을 할 땐 5백으로. 근데 아마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은 맞아요. 아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술에 대한 거는 아마 빨리 적응하고 팀에 녹아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또한 또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만큼 잘 뛰어요, 감독님. 그래서 그 감독에 맞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 선수들도 더 아마 습득하고 공부하고 아마 전술적으로 녹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백포에 대한 거는 뭐 글쎄요. 계속 훈련을 통하고 아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서 어떤 거냐면 홀딩을 이렇게 놔버리더라고요. 이러면은 되게 이쪽 원 홀딩이 부담감이 클 텐데. 그렇죠. 그래서 비수마를 여기다가 사이에다 갭 사이에다 놓고 센터백 둘을 놓고요. 우리가 지금 맨시티나 이쪽에서 현대 축구 트렌드 자체 인버티드 풀백을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이렇게 놔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레길론, 포로. 포스테코글루도 이렇게 놔버린다. 그래서 결국 2-3이 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스킵의 전진 배치. 여기에 따른 메디슨의 프리롤로 이렇게 안쪽으로 가고 어제는 보니까 케인하고 메디슨이
비대칭이 아닌 이렇게 플랫으로 많이 이렇게 놔요. 어차피 이 위치는 메디슨 위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라는 게 맞는데 이 케인 위치가 그냥 제가 볼 때 10번 위치로 잡고 오니까 이렇게 해서 플랫으로 나와버리는 게 좀 특징이고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스킵이 어떻게 보면 전진 배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같아. 이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분명히 많이 있고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찾겠지만 비수마 스킵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차이를 내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데 스킵이라는 선수 자체가 네, 이 선수. 롤을 소화하기 좀 부족하대 보인다. 스킵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수비형 홀딩 쪽에서 그렇죠. 많이 놓는 그렇죠. 선수인데 이 위치에 놓으니까 좀 미스매치가 많이 보니까 나은 것 같고 스킵 쪽에. 네. 그리고 두 장면 정도가 이런 게 나는데 케인, 메디슨, 솔로몬, 셉셉이 이렇게 네 명 자체가 플랫으로 이렇게 나버리는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스킵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놓을지를 굉장히 좀 애매하게 미스매치가 났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 또한 전형적인 9번 위치로 오히려 가는 게 이렇게 수적으로 제가 볼 때 채우게 되는 게죠. 5로 형성하게 되면 이 어떻게 포지션이 맞는 건데 케인이 내려가 버리니 전부 이렇게 플랫으로 놓고 때로는 이렇게 5명이 플랫으로 이렇게 놓는 적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꿔가겠죠.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투 센터백을 놓고 이 양쪽 풀백이 인버티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에 굉장히 아마 토트넘 선수들이 좀 글쎄요 뭐 아까 이제 전술에 대한 거는 이제 알겠지만 혼동이 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이런 그 전술 이런 훈련들을 아마 반복적인 걸 아직 많이 하진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형을 구축하더라. 그동안 3백을 썼는데 그리고 윈백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예, 4백으로 예. 줄이면서 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예. 훨씬 더 이 풀백도 가운데로 옮겨놓은 이 이제 대형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옮겨놓고 또 메디슨 같은 경우는 직접 침투 타격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위로 그렇죠. 끌어올리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는 뭐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 성향을 여기서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위치에서 특히나 중원에서 수적위를 통해서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위치에 좀 더 많은 숫자와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좀 더 고급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안쪽으로 인버티드 안쪽 놓는 건 뭐냐면 이 와이드 쪽을 유연하게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윙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프 정도 생각하면 돼요. 풀백 위치하고 윙어 자리를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2선 빌드업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위치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를 또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저 있잖아 하프 스페이스.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으로 놓고 요 상황에서 갈 수 있고 요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안쪽으로 놓는다는 건 뭐냐면 측면을 제가 볼 때 흔들어 놓고 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3선에서 2선 빌드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아마 맨시티는 이렇게 내려와서 윙어들이 내려와서 그렇지. 그리고 아스날도 이게 딱 마찬가지예요. 맨시티네요. 맨시티죠. 그릴리시 뭐 여기 김덕배, 네. 베실바, 그렇죠. 균도안까지 올려놓는 맞아요. 폴란드. 그러네요. 네. 그런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토트넘 맨시티 축구를 한다고요? 일단 형태는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축구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인 축구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 자체가 무슨 축구를 하겠다는 거 명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축구를. 근데 단 한 가지 좀 저기서 단점은 그리고 보완할 점은 이 스페이스를 아마 그날 그러니까 경기도 두 장면 정도가 이쪽으로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나와갖고 찬스를 주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EPL에서 그 퀄리티 있는 맨시티나 아스널이나 리버풀이나 이런 팀을 만났을 때 카운터 맞을 때 이런 거 정말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이제 보완 가지가 좀 되겠죠. 예, 이건 보완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버티드 풀백으로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풀백을 옮겨놓는 건 뒤에서 어떤 빌드업. 그렇죠. 중원 지역에서. 첫 번째. 예. 두 번째, 이렇게 플랫하게 놓는 것은 공격 쪽에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놓아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풀백 올려서 윙어들을 이렇게 벌리는 건 측면 쪽에서의 공간과 자유. 그렇죠. 프리롤. 프리롤을 주려고 하는 예,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측면을 좀 더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빌드업을 좀 더 자유롭게 원활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다. 그건 정말 숙제겠죠. 네, 숙제겠죠. 근데 이게 아마 반복적인 훈련이 가장 제가 볼 때 필요하고 그래서 뭐 토트넘하고 연결지는 건 아니지만
김민재 같은 빠른 선수들이 센터백 뒤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좀 보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딱 보면서 이제 탄강가도 그렇지만 후반전에도 보면은 벤데바하고 산체스가 섰는데 사실 거기도 좀 부족하다. 어려워요. 산체스도. 예. 어려워. 이 멤버로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하려면 이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뒤로 몰려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올려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빌드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자유라든지 숫자를 둘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넓게 있는 공간을 센터백들이 능력치가 안 되면 이거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PL 자체는 지금 조직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걔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파이널 서드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팀도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촘촘하고 강하거든요, 팀이. 빡빡하게 이렇게 네.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PL 자체가 로우 지역으로 내렸을 때 투박스든 뭐 5-4든 놓으면 이게 뚫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극히 포켓존은 인디비주얼 개인 전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포켓존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만약에 두 줄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요 공간들 공간이겠죠? 예, 예. 여기는 사실은 개인의 어떤 능력 이거는 컴비네이션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과정만 어떻게 보면 중시하고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개인 전술로 들어가 솔로로 들어가. 그래서 맨시티의 제이크 그릴리시하고 베실바가 이 포켓존에서 계속 개인의 어떤 이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선수도 마찬가지로 덕배도 이런 데서 그렇죠. 차이를 많이 내니까 그거는 펩이 아무리 좋은 감독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감독들도 이 정말 빽빽한 이 지금 존에서는 이거 뭐 계속해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통틀어 맨시티가 가장 좋은 건 이 개인 전술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 이거를 뚫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토트넘도 이제 다음 시즌은 이걸 준비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케인이 어떻게 될지 남을지 갈지. 오케이, 그것도 문제가 되는 자, 거죠. 크게 이걸 왜 썼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해가 좀 됐는데 그러면 뭐 형태는 맨시티와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결국 상대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형태를 하려면 숫자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상대는 당연히 수비할 때는 여기를 빡빡이 메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역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시티를 놓고 보면 베실바라든지 뭐 이쪽에 잭 그릴리시라든지 김덕배라든지 이런 역할들은 토트넘에서는 어떤 선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는 네. 있겠지만 누군가는 해야지 그 축구가 되는 거죠. 예, 우선은 케인이 남아야 될 건 같고. 이 축구를 하려면 이런 축구를 하려면 그러니까 홀란드 역할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끌어내기도 홀란드 케인 그렇죠. 10번 역할도 하고 묶어두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 그리고 잘 왔어요. 메디슨이. 예. 그래서 메디슨 형이 왜냐하면 10번 역할도 하지만 이 선수가 배우리 직접 들어가죠. 침투하는 역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디슨 정말 잘했고. 아하. 근데 난 한 가지 뭐냐면 아직 소니가 이제 뭐 좀 정상적인 몸이 들어오면 왼쪽 측면 한쪽 측면은 분명히 할 테고. 그렇죠. 뭐 직선적인 배우 공간 경험이 원체 많은 선수고 오른쪽에 제가 볼 때는 셉셉이가 이제 왔잖아요. 완전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솔로몬이 제가 볼 때는 경쟁을 할 테고 이 정도 스쿼드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스킵 자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여기서 이 솔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스킵 갖고 이게 되겠냐? 그 저는 이제 그래서 토트넘이 시장이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이쪽에서 좀 창의적이고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끌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전 시즌 같이 이제 그 벤탄쿠르가 좋았을 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좀 놓을 필요는 있겠죠. 후반전에 로셀소를 투입을 했는데 임대 보냈던 지금 이제 프리시즌 다 데려왔는데 그건 좀 약하다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유형은 좋아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 들어갈 때 좀 왼발이고 차이를 내주고 제가 만들어낼 줄도 하고 그리고 직접 해결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글쎄요. 임대 끝나고 와서 또 저 토트넘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경기는 45분 경기를 볼 때는 이 정도면 팀에 스쿼드 안에 분명히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내줄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롱 시즌 한 시즌을 보면 그런 퍼포먼스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된다면 네.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면 이 투홀딩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 감독 자체가 이 투홀딩을 앞뒤로 놔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축구가 수평하게 놓지 말고 이렇게 해라.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2선 빌드업부터 해서 1선으로 침투하는 것부터 해서 다 옵션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지능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스쿼드로 볼 때는 뭐 벤탄쿠르가 또한 그런 역할을 영입이 안 된다면 뭐 지금 여기는 가운데는 비스머도 있고 호이베르, 벤탄쿠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없다면 그 선수 3명 어차피 비스마는 뒤에서 할 테고 호이베르가 좀 앞쪽보다는
대신 벤탄쿠르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한 명을 가지고 또 제가 롱 시즌을 간다? 이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미드필더들이 평가전 보니까 상당히 프리시즌 경기 때 막 박스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윙어들이 특히나 후반전에 이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페리시치. 근데 몸이 좋았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몸이 끌어올릴지 모르지만 노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그리고 그래서 뭐 한 반 정도 팀에 남는다면 서버 정도 제가 경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날 경기는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도지가 이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도이가 좋았다는 평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레길런 세서닝보다는 우도지가 이 자리를 좀 힘이 있고 제가 볼 때 파워풀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침투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만 봤을 때는 우도지도 충분히 이 스쿼드 안으로 녹아들 수 있겠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경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떤 거냐면 이 풀백이 인버티드 들어왔는데 여기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벌려줘야죠. 올라가줘야 되고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가 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서 좀 더 올라가주는 역할. 근데 이런 역할들을 제가 볼 때 한 2장면 정도 하는데, 근데 이 볼이 제가 볼 때는 흘러나와서 내가 크로스까지 올라오고 좋은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때는 이 스쿼드가 정말 뛰어난 건 아니지만 또 같이 이렇게 녹아들면 좋은 장면도 많이 나오겠다. 단 로얄은 이런 역할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미들 서드에서 그렇죠. 원래 공격을 잘하진 않으니까 미들 서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수비해주고 요전에 좀 나가주고 그 정도만 하자. 그 정도만. 그렇게 놓고 보면 페리시치는 사실 이렇게 포백과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용되기는 어렵겠네요, 풀시즌을. 그렇겠죠. 원래 3백에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윙백으로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백이면 풀백까지 내려가야 되면 이 뛰는 양을 페리시치가 감당할 다 수가 없고. 그러면 우도지가 좋았다니까 우도지가 오히려 중용될 왼쪽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여하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뭐 탑소바나 반더벤 얘기가 나오는 게 새로운 센터백.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쪽에 미들이 침투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수 영입 아니면 이쪽에 약간 벤타쿠르가 좀 올려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쪽에 전반전에는 솔로몬, 후반전에 페리시치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쓸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쓰고 숫자를 많이 놓는 이런 형태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어떤 식으로 활용될 거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메디슨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했죠. 투홀딩에서 우리가 이제 앞뒤로 놓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호이베리나 볼 때 벤탄쿠르 또 새로운 영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왼쪽 측면만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케인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메디슨, 손흥민 이 조합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조합이 돼요. 근데 손흥민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이제 측면만 조금 더 제가 볼 때 직선적인 거하고 이선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과 좀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될 수는 있겠죠. 좀 더 심플하게. 왜 그러냐면 이 인버티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측면을 어떻게 보면은 묶어놓고 열어놓고 플레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때로는 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좀 스위칭이 되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제한적인 거는 솔직히 맞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특히나 피엘이 이렇게 촘촘하게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가 2-3으로 놨는데 막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애매하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맨시티도 보면은 측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안쪽으로. 홀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를 벌써 이렇게 어떻게 양쪽으로 완전 터치라인 밟고 있잖아요. 네, 밟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 고전적인 바르셀로나나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면 윙어들을 터치라인 밟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극히 여기죠, 여기. 중원 지역을 5명이 이 중원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소유하고 점유하겠다는 거거든요. 풀백을 가운데로 옮기고. 네. 또한 다음 거는 뭐냐면 또 카운트도 대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선도 뒤에 2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측면들이 더 유용하게 조금 더 창의적이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할 플레이가 전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거나 때로는 순간적으로 안으로 내가 볼 때는 잘라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안쪽에 예를 들어서 개 플레이 이 정도?
요 정도겠죠. 쓰리백을 썼을 때는 예를 들면 윙백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네, 뭐 네, 사실 여기서 네. 동선이 겹칠 때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좀 더 다양하게 서로가 움직여 볼 수 있는 들어오면 뭐 빠지면 들어가고 손흥민이 벌리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있다면 안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의 것보다는 없죠. 네, 네. 비어있는 여기 네. 사이드 45도 각도 이런 그렇죠. 느낌의 요 정도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여러 가지 뭐 나이라든지 이런 고민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플해지 베스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 수비전을 할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심플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직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내려서 그렇죠. 5-4로 해서 계속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든요, 수비가. 요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운동장 크게 보면은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수비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선 쪽으로 잘라 오면서 수비가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올 테고 이런 식으로 올 테고,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수비 자체를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에너지 자체를 좀 절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쓰리백에서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리백 자체는 윙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무조건 이거 백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격했다가 뒤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페리시치가 윙도 욕했던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윙도 당연히 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리백 있을 때는 윙백들이 이렇게까지 올려 서 있으니까 페리치 같은 막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 끊기면 페리치 안 내려오니까 이걸 막 하려고 내려와야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그럼 맞죠. 손흥민 공격할 때 힘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는 거 수비량.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버티드를 해놓으면 여기 수비가 있으니까 수비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까지만 되는 되지. 거죠. 여기까지 네. 굳이 내려갈 필요. 그렇죠. 수비할 때는 체력을 세이브하고 공격을 할 때는 심플하게 네. 몇 가지 롤을 수행하는. 측면 쪽을 좀 이게 활용하고.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장점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움직임 자체가 좀 동선이 좀 너무 좀 겹치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거죠. 좀 직선적인 거하고 잘라 들어가는 거 그거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만 집중한다면 그러니까요. 또 찬스를 또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봤어? 포스테코글루 신인 감독 아래서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친선 경기 프리시즌인데 어제 보면서 그래도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이제는 정확하고 명확한 축구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요. 컨셉이 전술 컨셉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선수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면 좀 더 신선할 것 같아. 전술도 전술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는 아스날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버티드 안쪽으로 접혀서. 근데 아마 선수들이 이런 축구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 토트넘 선수들도. 그 맞아요. 네. 후방 빌드업 나올 때 보면은 에어볼도 많이 나오겠지만 풀어서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후반대 특히나 보면은 막 로얄 막 신났잖아요. 막 안쪽 들어갔다 벌렸다가 내려왔다 막 지가 막 다 해. 그런 거 보니까 선수들이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햄에게 물론 결과는 졌지만 3대2로 근데 뭐 평가전이니까 그렇죠. 형태와 전술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슈퍼스코어 기준으로 하면 슈팅이 34개를 때렸다는 거예요. 유효슈팅은 10몇 개 아닌가요? 네, 상당히 많이 때렸고요. 상대는 뭐 10개도 안 돼요, 슈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 토트넘 경기는 그냥 답답해, 재미없어 막 이런 거였는데 수치적으로도 상대를 홀등히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경기를 주던 이게 제가 우리 감독님도 당연히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만 선수 경험이 있으니까 선수들도 막 야 감독들이 지켜 수비만 해 이거보다는 그래도 경기를 주도하고 막 공격적으로 싸워보고 이런 걸 좀 재밌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 시즌에 그 뭐 콘테 감독이 그냥 주장창 5-4 했죠. 5-4. 맞아요. 3-4-3, 3-4-2 5-4 계속 했잖아요. 선수들은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또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것 같아. 똑같은 짜증날 것 선수를 같아. 1년 내내 썼단 말이야. 계속 해서. 불만 우리도 생기고. 그 축구를 내내 봤어요. 우리도 그 똑같은 축구를 내내 봤어. 근데 저는 뭐냐면 글쎄요. 이 이제 다음 시즌 토트넘은 확실할 것 같아요. 모아님 도와 같아요. 골을 넣고 찬스를 잡아내는 것도 많지만 골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저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경기력 그냥 경기력을 하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재미로. 일단 경기는 아주 화끈하고 그러니까 넣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네. 수비는 확실하게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건 맞겠네요. 맞아요. 특히 아까 빠른 센터백은 발밑 빠른 좋고. 선수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관건이겠다. 예, 우리가 이제 인버티드 이거는 이 후방 빌드업에 크게 관여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중원 지역을 어떻게 보면 채우려고 하잖아요. 수적으로 그렇죠. 갖고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빠른 선수들, 발이 빠르고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 하나 정도는 최소한 데리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축구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 데려면 좋지만 최소 하나라도 데려와라. 그렇죠. 발 빠르고 네, 발 맞아요. 좋은 선수. 네, 맞아요. 해리케인이 만약에 떠난다면 히샬리송이 있는 건데 히샬리송이 있을 때도 뭐 이 전술 형태 크게 달라지진 않나요? 달라지진 않겠죠. 단 이제 저는 우려하는 건 뭐냐면 히샬리송 자체가 포인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 터져 주겠죠. 몸값이 그래도 한 1,000억이 넘지 않나요? 어우 한 900억인가 했어요.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네, 선수가 어마어마하죠. 본인도 스트레스겠지만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 짜증 날 미치지, 거예요. 미치지. 예, 미쳐요 네, 정말. 그돈 주고 데려왔는데. 예, 지금 포인트 보니까 한 골 1어시스트? 지난 시즌 이거 우리 그 유럽에 그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데 뭐 2022-23 시즌 골 하이라이트 6초예요. 진짜 6초짜리 만들었다. 왜 한 골이니까 모음집 골 모음집 했는데 6초야. 아,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재능, 능력은 탁월하고 충분히 있으니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뭐 지난번 카타르 때도 인상적인. 근데 나이가 지금 한 몇 살이에요? 26, 27 되지 아직도 않았나요? 중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아마 포텐 터지겠죠. 뭐 그래 다음 봐야 시즌은 된다. 그래 포텐 봐야 터져.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독님 얘기하시는 건 손흥민 선수의 분명한 롤이 생길 것이고 네, 제한될 맞아요. 수 있겠지만 네, 네, 그게 긍정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토트넘은 확실히 다른 축구 먹힐 수도 있겠지만 골을 넣을 더 수도 많이 있다. 넣는 장면들도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재미난 축구를 할 거다. 네. 재밌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